1. 그림과 같은 부정정보에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A점의 휨 모멘트 말을 구한 값은 3. 마이너스 4.2톤 m. 2. 다음 라멘의 부정정의 차수는 1. 23차 부정정. 3. 주어진 T형보 단면의 캔틸레버에서 최대 전다 능력을 구하면 얼마인가? 2. 1663.6kgcm2. 4. 직경 D인 원형 단면의 단면 개수는 4번. 5. 다음 그림과 같이 강선 A와 B가 서로 평행 상태를 이루고 있다. 이때 각도 세타의 값은 3. 28.4도. 6. 반지름이 30cm인 원형 단면을 가지는 단주에서 해계 면적은 약 얼마인가? 1. 177cm. 7. 다음 그림과 같은 양단 고정보에서 중앙점의 최대 처짐은 3번. 8. 그림의 수평 부재 AB는 A지점은 힌지로 지지되고 B점에는 집중하중 Q가 작용하고 있다. C점과 D점에서는 끝단이 힌지로 지지된 길이가 L이고 휨 강성이 모두 EI로 일정한 기둥으로 지지되고 있다. 두 기둥의 좌굴에 의해서 붕괴를 일으키는 하중 Q의 크기는 2번. 9. 그림과 같은 보에서 다음 중 휨 모멘트의 절대값이 가장 큰 곳은 2. C점. 10. 그림과 같은 라멘의 A점의 휨 모멘트로서 옳은 것은 1. 28.8톤 m. 11. 지름 20mm, 길이 1m인 강봉을 4톤의 힘으로 인장할 경우 이 강봉의 변형량은 4. 0.637mm. 12. 그림과 같이 이축응력을 받는 정사각형 요소의 최적 변형률은 2. 4.4 곱하기 10-4. 13. 다음 부정정보의 B단이 L만큼 아래로 쳐졌다면 A단에 생기는 모멘트는 2번. 14. 그림과 같은 삼경간 연속보의 B점이 5cm 아래로 침하하고 C점이 3cm 위로 상승하는 변이를 각각 보였을 때 B점의 휨 모멘트 MB를 구한 값은 4. 5.60 곱하기 106kg m2. 15. 다음과 같은 부재에서 AC 사이의 전체 길이의 변화량 델타는 얼마인가? 3번. 16. 반지름이 R인 중실축과 바깥 반지름이 R이고 안쪽 반지름이 0.6 R인 중공축이 동일 크기의 비틀린 모멘트를 받고 있다면 중실축 중공축의 최대 전다 능력 B는 4. 11.15. 17. 그림과 같이 각 점이 힌지로 연결된 구조물에서 부재 CD의 부재력은 4. 5.2톤. 18. 다음 그림과 같은 R은 4m인 3인지 원호 아치에서 지점 A에서 1m 떨어진 이 점의 휨 모멘트는 약 얼마인가? 1. 마이너스 0.823톤 m. 19. 그림과 같은 하중이 그 진행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고 그림과 같은 단순 보이를 통과할 때 이 보의 절대 최대 휨 모멘트를 일어나게 하는 하중 9톤의 위치는 2. 5m. 20. 그림과 같은 외팔보에서 A점의 처짐은 2번. 21. 그림은 기복변 이식을 유도하기 위한 도식을 나타낸 것이다. R과 R의 관계식으로 바른 것은 2번. 22. 시가지에서 5개의 측점으로 폐압 트래버스를 구성하여 내각을 측정한 결과 각 관측 오차가 30영이었다. 각 관측의 경중률이 동일할 때 각 오차의 처리 방법은 2. 각의 크기에 관계없이 등배분한다. 23. 도로공사에서 거리 20m인 성토 구간의 시작 단면 A1은 72m, 끝 단면 A2는 182m, 중앙 단면 M은 132m이라고 할 때의 각주 공식에 의한 성토량은 4. 2606.7m3. 24. 축척 1호만의 지형 도상에 인접한 두 주곡선 간의 도상 수평 거리가 1cm였다. 두 지점 간의 경사는 얼마인가? 1. 4%. 25. 축척 1, 25,000 지형 도상에서 거리가 6.73cm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다른 축척의 지형도에서 측정한 결과 11.21cm였다면 이 지형도의 축척은 약 얼마인가? 3. 15,000. 26. 수평각 관측법 중 트래버스 측량과 같이 한 측점에서 한 개의 각을 높은 정밀도로 측정할 때 사용하며 시준할 때의 오차를 줄일 수 있고 최소 눈금 미만의 정밀한 관측값을 얻을 수 있는 것은 2. 대각법. 27. 그림과 같은 사변형 삼각망에서 조건식의 총수, 각 조건식의 수, 변조건식의 수로 옳은 것은 3. K1은 4, K2는 3, K3는 1. 28. 다음과 같은 복곡선에서 T1 플러스 T2의 값은 4번. 29. 삼각 측량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1. 삼각점의 위치 결정. 30. 사회 관측하여 최하값을 얻었다. 최하값의 정확도를 2배 높이려면 몇 회 관측하여야 하는가? 2. 16회. 31. 하천 측량에서 평면 측량의 일반적인 측량 범위로 가장 적합한 것은 2. 유제부에서 제외지 및 제네지 300m 이내, 무제부에서는 홍수가 영향을 주는 구역보다 약간 넓게 한다. 32. 한 변의 길이가 10m인 정방형 토지를 축척 1600 도상에서 측정한 결과 도상의 변 측점 오차가 0.2mm 발생하였다. 이때 실제 면적의 면적 측정 오차는 몇 %가 발생하는가? 2. 2.4%. 33. 노선 측량에 대한 다음의 용어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중심 말뚝 노선의 시점, 종점 및 교점에 설치하는 말뚝. 34. 축척 1천으로 평판 측량을 할 때 도상에서 제도의 허용 오차가 0.3mm라면 중심 맞추기 오차는 몇 cm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3. 15cm. 35.
촬영고도 3000m로부터 초점거리 15cm의 카메라로 촬영한 중복도 60%의 이장의 사진이 있다. 각각의 사진에서 주점 기선장을 측정한 결과 123mm와 132mm였다면 기고 60m의 굴뚝의 시차차는 4, 2.6mm. 36. 측량에 있어 미지값을 관측할 경우에 나타나는 오차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2. 경중률은 반복 관측일 경우 각 관측값 간의 편차를 의미한다. 37. 완화 곡선 중 클로소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클로소이드 요소는 모두 길이의 단위를 갖는다. 38. 레벨로부터 60m 떨어진 표척을 시준한 값이 1.258m이며 이때 기포가 1눈금 편이되어 있었다. 이것을 바로잡고 다시 시준하여 1.267m를 읽었다면 기포의 감도는 4. 약 31. 39. 수준 측량에서 레벨의 조정이 불완전하여 시준선이 기포 관축과 평행하지 않을 때 생기는 오차의 소거 방법으로 옳은 것은 3. 전시와 후시의 시준거리를 갖게 한다. 40. 지구 표면의 거리 100km까지를 평면으로 간주했다면 허용 정밀도는 약 얼마인가? 1. 1/5만. 41. 길이 A, 높이 B인 용기의 물이 H의 높이로 채워져 있다. 이 용기가 수평 방향으로 알파의 가속도로 운동하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수면이 경사져서 물이 넘치려고 한다면 이때의 가속도 알파는 1번. 42. 다음 중 점성계수의 차원으로 옳은 것은 1. ml-1t-1. 43. 그림과 같이 A에서 분기했다가 B에서 다시 합류하는 관수로에 물이 흐를 때 관 1과 2의 손실수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관 I와 관 2의 손실수도는 같다. 44. 다음 중 누가 우량 곡선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4. 누가 우량 곡선의 경사가 클수록 강우 강도가 크다. 45. 그림과 같은 유출구에서 약간 떨어져 설치한 원추형 콘을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힘피는 4. 3.46kg. 46. 기준면에서 위로 5m 떨어진 곳에서 5msec로 물이 흐르고 있을 때 압력을 측정하였더니 0.5kgcm2였다. 이때 전수두는 4. 11.28m. 47. 어떤 유역 내의 총강수량을 P, 지표수 유입량을 I, 지표수 유출량을 O, 지하수 유출입량을 U, 유역 내 절예량의 변화량을 S라 할 때 물수지 원리에 의한 증발량 1을 구하는 방정식으로 옳은 것은 3. 이는 P 플러스 I 플러스 마이너스 U 플러스 마이너스 S. 48. 지름 20cm, 길이 100m의 주철관으로서 매초 0.1m3의 물을 40m의 높이까지 양수하려고 한다. 펌프의 효율이 100%라 할 때 필요한 펌프의 동력은 2. 65hp. 49. 유량 45m3세크가 흐르는 직사각형 수로에서 수면 경사가 0.001인 조건에서 가장 유리한 단면이 되기 위한 수로 폭의 크기는 3. 7.94m. 50. 액체가 흐르고 있을 경우 어느 한 단면에 있어서 유속이 빠른 부분은 느린 부분의 물입자를 앞으로 끌어당기려 하고 유속이 느린 부분은 빠른 부분의 물입자를 뒤로 잡아당기는 듯한 작용을 한다. 이러한 유체의 성질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점성. 51. 오리피스에서의 유량 Q를 계산할 때 수도 H의 측정에 1%의 오차가 있으면 유량 계산의 결과에는 얼마의 오차가 생기는가? 2. 0.5%. 52. 지속기간이 2HR인 어느 단위도의 기저시간이 10HR이다. 강우 강도가 각각 2.0, 3.0 및 5.0 cmHR이고 강우 지속기간은 똑같이 모두 2HR인 3개의 유효 강우가 연속해서 내릴 경우 이로 인한 직접 유출수 문곡선의 기저시간은 얼마인가? 3. 14HR. 53. 다음의 강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이 중 누가 우량 분석법은 강수량 자료의 결측치를 보완하는 방법이다. 54. 마찰 손실계수와 레이놀즈 수 및 상대 조도의 관계를 나타낸 무디 도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완전 난리의 완전히 거친 영역에서 F는 렌과 반비례하는 관계를 보인다. 55. 그림과 같은 수조에서 깊이 H인 점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물을 유출시킬 때 에너지 손실을 무시한다면 유출 속도는 1. 2gh. 56. 다음 중 침투능을 추정하는 방법은 2. 화이 인덱스법. 57. 다르시 공식에서 투수계수 K의 차원은 3. 속도의 차원을 갖고 있다. 58. 개수로의 지배 단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한계 수심이 생기는 단면으로서 상류에서 사류로 변하는 단면을 말한다. 59. 직사각형 개수로에서 단위 폭당의 유량이 5m3세크, 수심이 5m일 때 프로듀스 및 흐름의 종류 3. FR은 0.143, 상류. 60. 흐르는 유체 속에 물체가 있을 때 물체가 유체로부터 받는 힘은 3. 항력. 61.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피복 두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현장치기 콘크리트로서 흙에 접하거나 오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는 D25 이하의 철근의 경우 40mm이다. 62. 단면의 폭 400mm, 보의 유효 깊이 600mm,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 25MPa로 설계된 전단 철근이 있는 보가 있다. 이 보의 개수 전단력 B는 300kN이 작용할 경우 전단 철근이 부담하여야 할 전단력 VS는 4. 200kN.
63. 프리스트레스의 손실을 초래하는 요인 중 포스트첸 전책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1. 마찰. 64. MU는 200kNm의 개수 모멘트가 작용하는 단철근 직사각형 보에서 필요한 최소의 철근량은 약 얼마인가? 2. 1266.3mm. 65.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전단철근으로 부적당한 것은 1. 주인장 철근의 35도의 각도로 설치되는 스터럿. 66. 아래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단면의 균열 모멘트는 1. 36.13kNm. 67. 다음 중 용접부의 결함이 아닌 것은 3. 스터드. 68. 그림에 나타난 직사각형 단철근 보의 설계 휨 강도를 구하기 위한 강도 감소 계수는 약 얼마인가? 2. 0.809. 69. 아래 그림과 같은 단철근 T형 보의 공칭인 모멘트 강도는 얼마인가? 3. 1449.18kNm. 70. 이 방향 슬래브의 설계에서 직접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제한 조건으로 틀린 것은 4. 모든 하중은 연직 하중으로 슬래브판 전체의 등 분포이고 활하중은 고정 하중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71. BW는 400mm, D는 600mm, 에즈는 4800mm, 에즈 2400mm인 복철근 직사각형 단면의 보에서 하중이 작용할 경우 탄성 처짐량이 2.5mm였다. 6개월 후 총 처짐량은 2. 4.5mm. 72. 단철근 직사각형 보에서 부재축의 직각인 전단 보강 철근이 부담해야 할 전단력 VS가 350kN이라 할 때 전단 보강 철근의 간격 S는 얼마 이하여야 하는가? 1. 145mm. 73. 종방향 표피 철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나 장선의 깊이 H가 900mm를 초과하면 종방향 표피 철근을 인장 연단으로부터 HE 지점까지 부재 양쪽 측면을 따라 균일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74. 옹벽의 구조 해석에 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1. 부벽식 옹벽에 접하는 정밀한 해석이 사용되지 않는 한 부벽의 높이를 경간으로 가정한 고정보 또는 연속보로 설계할 수 있다. 75. 그림과 같은 복철근 직사각형 보에서 공칭 모멘트 강도는 1. 947.7kNm. 76. PS 콘크리트의 강도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2. PSC4를 RC4처럼 생각하여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받고 긴장재는 인장력을 받게 하여 두 힘의 우력 모멘트로 외력에 의한 힘 모멘트에 저항시킨다는 개념. 77. 주어진 T형 단면에서 부착된 프리스트레스트 보강재의 인장 응력 FPS는 얼마인가? 3. FPS는 1. 752MPa. 78. 순단면이 볼트의 구멍 하나를 제외한 단면과 각도로 피치의 값을 결정하면 3. S는 66.3mm. 79. 나선철근으로 둘러싸인 압축부재의 축방향 주철근의 최소 개수는 4. 6개. 80. D29 철근이 배근된 휨부재에서 FCK는 21MPa, FY는 300MPa를 사용한다면 인장철근의 기본 정착 길이는 4. 1123.3mm. 81. 연약 점토 지반의 안밀촉진 공법을 적용한 후 전체 평균 안밀도가 90%로 계산되었다. 안밀촉진 공법을 적용하기 전 수직 방향의 평균 안밀도가 20%였다고 하면 수평 방향의 평균 안밀도는 4. 87.5%. 82. 안반층 위에 5m 두께의 토층이 경사 15도의 자연사면으로 되어 있다. 이 토층은 C는 1.5tm2, 하이 30도, 감마 SAT는 1.8tm3이고 지하수면은 토층의 지표면과 일치하고 침투는 경사면과 대략 평행이다. 이때의 안전율은 3. 1.6. 83. 두께 10m의 점토층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안밀 시험한 결과 압축지수가 0.37, 간극비는 1.24이었다. 이 점토층 위에 구조물을 축조하는 경우 축조 이전의 유효압력은 10tm이고 구조물에 의한 증가응력은 5tm이다. 이 점토층이 구조물 축조로 인하여 생기는 안밀 치마량은 얼마인가? 2. 29.1cm. 84. 다음은 전단 시험을 한 응력 경로이다. 어느 경우인가? 1. 초기 단계의 최대 주응력과 최소 주응력이 같은 상태에서 시행한 상축 압축 시험의 전응력 경로이다. 85. 흙의 모세관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모관 상승 영역에서는 음의 간극 수압이 발생되어 유효응력이 증가한다. 86. 수직 방향의 투수 개수가 4.5 곱하기 10-8미색이고 수평 방향의 투수 개수가 1.6 곱하기 10-8미색인 규지라고 비등방의 늑댐의 유선망을 그린 결과 유로수가 4개이고 등수두선의 간격수가 18개였다. 단위 길이당 침투 수량은 1. 1.1 곱하기 10-7m3세크. 87. 실내 시험에 의한 점토의 강도 증가율 산정 방법이 아닌 것은 4. 직접 전단 시험에 의한 방법. 88. 다짐되지 않은 두께 2m, 상대 밀도 45%의 느슨한 사질토 지반이 있다. 실내 시험 결과 최대 및 최소 간극비가 0.85, 0.40으로 각각 산출되었다. 이 사질토를 상대 밀도 70%까지 다짐할 때 두께의 감소는 약 얼마나 되겠는가? 1. 13.3cm. 89. 테르자기의 안밀 이론에서 2차 안밀이란 어느 것인가? 4. 과잉 간극 수압이 0이 된 후에도 계속되는 안밀. 90. 다음 그림과 같은 샘플러에서 면적비는 얼마인가?
4. 14.80%. 91. 점토의 다짐에서 최적 함수비보다 함수비가 적은 건조 측 및 함수비가 많은 수균 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수균 측에서 다지는 경우 투수기수 증가 효과가 크다. 92. 쓰레기 매립장에서 누출되어 나온 침출수가 지하수를 통하여 100m 떨어진 하천으로 이동한다. 매립장 내부와 하천의 수위차가 1m이고 포화된 중간 지반은 평균 투수 개수 7 곱하기 10-3매색의 자유면 대수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매립장으로부터 침출수가 하천에 처음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몇 년인가? 2. 6.34년. 93. 그림과 같은 점성토 지반의 토질 실험 결과 내부 마찰과 파이 잠식도, 점착력 C는 1.5tm2일 때 A점의 전단 강도는 3. 5.31tm2. 94. 지름이 5cm이고 높이가 12cm인 점토 시료를 1추갑축 시험한 결과 수직 변이가 0.9cm 일어났을 때 최대 하중 10.61kg을 받았다. 이 점토의 표준 관입시험 N값은 대략 얼마나 되겠는가? 2. 4. 95. 어떤 흙의 습윤 단위 중량이 2.0tm3, 함수비 20%, 비중 GS는 2.7인 경우 포화도는 얼마인가? 2. 87.1%. 96. 그림과 같이 피해조미터를 설치하고 성토 직후에 수주가 지표면에서 3m였다. 6개월 후에 수주가 2.4m이면 지하 5m 되는 곳의 암밀도와 과잉간극수압의 소산량은 얼마인가? 1. 암밀도 20%, 과잉간극수압 소산량 0.6tm2. 97. 점착력이 1.0tm2, 내부 마찰각 30도 흙의 단위 중량이 1.9tm3인 현장의 집안에서 흙막 이벽체 없이 연직으로 굴착 가능한 깊이는 4. 3.65m. 98. 아래 그림과 같이 지표면에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A점에서 발생하는 연직 응력의 증가량은 1. 20.6kgm2. 99. 두 개의 규소판 사이에 한 개의 알루미늄판이 결합된 3층 구조가 무수히 많이 연결되어 형성된 점토 광물로서 각 3층 구조 사이에는 칼륨이온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은 2. 일라이트. 100. 다음은 말뚝을 시공할 때 사용되는 해머에 대한 설명이다. 어떤 해머에 대한 것인가? 3. 디젤 해머. 101. 20만 M3대이의 상수를 살균하기 위하여 100kg대이의 염소가 사용되고 있는데 15분 접촉 후 잔류 염소는 0.2mgl이었다. 이때 염소 주입량 농도와 염소 요구량 농도는 얼마인가? 1. 0.5mgl, 0.3mgl. 102. 재질은 철근 콘크리트 관과 유사하며 원심력에 의해 굳혀 강도가 뛰어나므로 하수관 거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하수관은 2. 흉관. 103. 활성 슬러지법을 이용한 하수 처리 시스템에 5000M3대이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다. 폭기조의 MLSS를 2000ppm, 반송 슬러지의 농도를 1000ppm으로 할 때 반송 슬러지의 유량은 얼마인가? 2. 1250M3대이. 104. 상수도 시설 중 완속 여과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완속 여과지의 여과 속도는 보통 120m대에 이루한다. 105. 90% 효율을 가진 전동기에 의해 가동되는 효율 80%의 펌프를 가지고 2호형 LSEC에 물을 20m의 총수두로 퍼올릴 때 요구되는 전동기의 출력은 2. 68.08kW. 106. 상수도 관망 계산 방법 중 하디 크로스법의 가정사항이 아닌 것은 1. 함유점에서 유입하는 유량은 그 점에서 일단 정지 후 유출된다. 107. 함유식에서 하수 차집관거의 계획 하수량 기준으로 옳은 것은 2. 계획시간 최대 호수량의 3배 이상. 108. 1인 1일 평균급 수량의 일반적인 증가 감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기온이 낮은 지방일수록 증가한다. 109. 정수장으로부터 배수지까지 정수를 수송하는 시설은 2. 송수시설. 110. 원형 하수관에서 유량이 최대가 되는 때는 2. 수심이 92에서 94% 차서 흐를 때. 111. 우수 조정지의 설치 장소로 적당하지 않은 곳은 1. 토사의 이동이 부족한 장소. 112. 배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수지의 유효용량은 계획 1일 최대급 수량의 3시간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113. 다음 중 하수 처리 시설의 용량을 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것은 2. 계획 1일 최대 호수량. 114. 분류식 배제 방식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관거우접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115. A시의 장래 2020년의 인구 추정 결과 8만 5천 명으로 추산되었다. 계획연도의 1인 1일당 평균 급수량을 380L, 급수 보급률을 98%로 가정할 때 계획연도의 계획 1일 평균 급수량은 얼마인가? 3. 31,654M3대이. 116. 산화구법은 생물학적 처리법 중 어디에 속하는가? 4. 활성슬러지법. 117. 활성슬러지법에서 BOD 용적 부하를 옳게 표현한 것은 1. 하수량 하수의 BOD 폭기조 부피. 118. 일반적인 정수 과정으로서 옳은 것은 1. 스크린 응집 침전 여과살균. 119. 대장균군의 수를 나타내는 MP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검수 100ml 중 이론상 있을 수 있는 대장균군의 수. 120. 수중의 질소화 합물의 질산화 진행 과정으로 옳은 것은 1. NH3N NO2N NO3N.